경기도의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시가 총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인재들의 속속 수원 집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분 빼놓을 수 없죠. 염태영 전 수원시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원시장 3선 그리고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제부지사 그리고 또 국회 입성을 이제 공식적으로 도전하셨는데 다양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또 현역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내셨고 그런데 왜 지역구 국회의원일까? 또 수원 물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홍은기 아나운서 오랜만입니다. 네네. 반갑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제가 수원시장 12년 마치고 또 경기도에서 경제부지사로 또 1년 4개월 있었고 지난해 말에 사직을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도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권유와 또 격려가 있었습니다. 아직 다 못한 일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권유였습니다. 지난 12년간 수원의 품격을 위해서 일했다면 또 수원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기 위한 도전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또 수원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지역은 이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해서 또 광역교통의 확장 문제, 또 도심 재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도 이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가적 사무 속에서 네. 지역의 발전으로 견인해내야 될 게 있고요. 수원 무지역은 수원은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은 5개 선거구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무지역을 지켜오면서 수원의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그 역할을 좀 해야 될 제 몫이 있고요. 수원은 수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용인이나 화성, 오산까지도 선거 영향을 같이 미치기 때문에 수원의 5개의 구와 그 주변에 10개 이상 되는 선거구에 제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깊이 있게 상의하고 또 많은 숙고의 시간을 갖고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자,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의 경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다가 다시 수원의 경제 또 무지역을 들여다보시면서 시민분들 만나시고 최근에 또 신혼부부도 만나셨잖아요. 수원 시민들이 오랜만에 만나니까 무슨 얘기 하시던가요? 우선 많이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신혼 부부를 최근에 만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신혼 예비 후보, 예비 신혼 부부들하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예식장 네. 그 구하는 문제부터 또 바로 살 집을 구하는 문제, 또 맞벌이 부부가 그 바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에 대한 출산과 육아 또 그 이후에 사교육비 문제까지 정말 결혼을 하면서부터 희망보다도 이런 걱정거리를 네. 안겨드리게 돼서 기성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경제부지사를 하면서 그 여러 기업인들과 만났지만 또 선거를 준비하면서 시장이나 또 마을 어귀나 또 우리 택시 안이나 여러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분들은 그 지금 우리 그 정치가 너무 진영으로 나눠서 싸움이 심각하다. 그만 좀 싸워라. 네. 또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내달라 하는 요구였습니다. 제가 그런 데 대해서 민생의 문제에 보다 누구보다도 많은 감각과 현장감을 갖고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수원 무지역 뭐 당내 공천 경쟁을 일단 통과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는 수원 지역 좀 탈환을 위해서 뭐 중앙당 인사를 내보내기도 하고 뭐 대기업 사장이 뭐 전략 공천된다 이런 썰도 있는데 긴장 좀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수원이 그동안 이제 제 시장 이후에 원래는 보수적이었는데 네. 최초의 민주당 시장이었고 삼선 시장이었고 현재도 이제 민주당 시장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을 그 국힘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판을 흔들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중앙에 이름이 알려진 분들을 수원판으로 전진 배치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수원의 그 시민들의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선거 공학적으로 또 전략적으로만 생각해서 중앙에 이름이 있다 해서 내려보는 것은 지역하고 유리된 겁니다. 지역의 정서와 현장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학업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수원에 있고 그 이후엔 수원 떠나서 한 번도 수원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다든지 또 그 잠깐씩 와 있는 일터가 수원에 있다든지 하는 것으로서 수원을 이해했다면 수원은 그동안 수부도시로서 성장과 그에 따른 고민을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들은 명확히 높은 시민 의식 갖고 이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원을 좀 찾았었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부동산 실패로 경제를 망친 주범들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운동권 심판론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좀 반가운 결과 상관없이 경부선 지하와 약속해라 이런 예. 말도 하셨더라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 수원 온 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분들은 그 수원판을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저는 와서 발언을 한 것들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은 경선 지화도 제가 2017년 대선 때부터 저희가 제안하기도 했던 반으로 사업들이거든요.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건 오랫동안 그동안 그 얘기돼 왔던 거니까 새삼스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이렇게 지금 대통령은 부사 감세 해놓고 재원도 없는데 첨락적 재원이 들어간 걸 계속 발표를 해요. 이런 것들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시민들은. 최근에도 대통령께서도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을 일으킬 정도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걸 해요. 네. 저는 그 속에서 많은 공약들이 남발되는 것들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예전에 6, 70년대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옛날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5월 당선자 신분으로 와서 수원의 가장 큰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싣고 뭘 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동안 1년 7개월, 8개월이 되도록 정체돼 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발언 하나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서울 메가시티만 해도 그래요. 그 김포를 총선 전에 주민투표라도 붙여서 곧 할 것처럼 밀어붙였지만 결국 지금 드러나는 건 허망한 실상뿐 아니겠어요? 쑥 들어갔죠 그 예, 얘기도. 이렇게 선거 공학적으로 남발되는 것은 절대 온당치 못하다. 근데 수원 경부선 지하화 하기로 하면 꼭 하자. 우리 약속하자. 이러고 싶어요. 결과 관계없이 그죠? 예. 예.